발톱을 깎을 때 잘못 깎아서 생기는 게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발톱을 끝을 이렇게 기울이게 깎지 마시고 일자로 깎아주는 방향으로 깎는 것이 내성 발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호입니다. 네, 내성 발톱은 사실은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발가락에 있는 발톱이 살을 찔러서 환자분한테 통증 및 염증을 유발하는 모든 상태를 저희가 내성 발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성 발톱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톱을 보이는 데만 깎고 살 밑에 파묻혀 있는 발톱은 못 깎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파묻힌 발톱이 살을 찌르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가장 흔한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발톱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톱의 모양 자체가 그냥 이렇게 판판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발톱을 잘 깎거나 못 깎거나 그거는 발톱이 살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주로 이제 내성 발톱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성 발톱은 일반적으로 생기는 원인, 그러니까 생긴다는 건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원인은 발톱을 둥글게 깎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발톱을 이렇게 일자로 깎지 않고 둥글게 깎잖아요. 사실은 일자로 깎는 게 좋지만 그러면 양말에도 걸리고 신발이라도 부딪히고 겉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저희가 둥글게 깎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깎게 되면 이 끝부분에서 저희가 찢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 밑에 파묻힌 부분은 명확하게 잘 안 깎이게 되죠. 그럼 그 부분이 남아요. 남은 부위는 또 살에 덮이고 살에 덮이면 보이지 않는데 그게 자라면서 살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흔한 내성 발톱이고요. 두 번째는 발톱 자체가 이렇게 둥글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의 발톱이 있습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발톱의 모양이 그런 건데 이거를 저희가 핀서 네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둥근 발톱은 아래쪽에 있는 살이 둥글거나 뼈 자체가 둥글게 되어 있어서 선천적으로 발톱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톱의 모양이 이렇게 판판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각이 져 있으니까 살이 계속 부딪히면서 찔리고 염증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성 발톱의 주된 원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오래 묵히면 살에 염증이 계속 쌓이면서 발가락의 모양의 변형이 오고요. 발가락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발가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균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 발톱이 계속 살을 파고들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발톱이 살을 계속 깎다 뼈랑 맞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뼈에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제가 뼈를 긁어낸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성 발톱이 너무 심하면 이 발톱의 뿌리에까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발톱의 모양 자체가 아예 두꺼워지거나 발톱이 이렇게 휘어진다든지 이런 발톱 모양의 변형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내성 발톱은 방치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질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찌르는 발톱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복귀를 하고 나는 빨리 회복해야 돼. 그러면 이 찌르는 발톱을 저희가 그냥 잘라내는 수술이 가장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위에 발톱의 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자라나서 재발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발톱이 이 살 안에 파묻혀 있고 그게 찌르는 거기 때문에 그 파묻힌 발톱을 끄집어내서 얘가 찌르지 않도록 고무 튜브를 껴줍니다. 그거를 저희가 고무 튜브술 또는 조각 거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튜브를 껴줘서 그 발톱이 찌르지 않고 밖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비술적으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도 실패를 하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발톱의 모양을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파고드는 발톱을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부위에 있는 뿌리까지 절제를 하는 부분 뿌리 절제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재발률이 낮아요. 그리고 수술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발톱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샌들도 신고 페디큐어도 해야 돼서 이 엄지발톱의 너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좁아지고 반대쪽은 수술 안 했으면 발톱의 너비도 짝짝이에요. 그러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러한 수술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수술을 권하냐면 링을 삽입을 해서 발톱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권합니다. 이거는 어떤 수술이냐면 이 발톱이 살 밑에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링을 걸어서
파고 들어간 발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파고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죠, 모양 자체를. 근데 이 교정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잘 치료가 되는데 2~3명 정도는 재발을 해요. 20~30%니까 꽤 높은 재발의 확률이죠. 하지만 여성분들이나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은 어린아이들한테는 발톱의 너비를 줄이는 이런 내성 발톱의 부분 뿌리 절제 수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링으로 먼저 교정을 해보고 안 되면 발톱의 너비를 줄이는 부분 뿌리 절제 수술을 하는 걸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내성 발톱의 예방은 일단은 가장 흔한 거는 발톱을 깎을 때 잘못 깎아서 생기는 게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발톱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발가락의 너비보다 내 발톱이 굉장히 넓은 형태야. 그러면 무조건 일자로 깎아야 됩니다. 둥글게 깎으면 내성 발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발톱을 끝을 이렇게 기울이게 깎지 마시고 일자로 깎아주는 방향으로 깎는 것이 내성 발톱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볼이 좁은 신발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발톱이 파고드는 것도 있지만 살이 붓거나 살이 두꺼워져 가지고 발톱과 부딪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볼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이 발톱에 있는 살이 계속 부딪히면서 두꺼워지고 붓습니다. 그래서 발톱과 부딪히기가 쉬워지니까요. 가능한 한 볼이 좁은 신발을 안 신는 것이 내성 발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